아줌마,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줌마,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차가운 한마디에 69세 최명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월급은 2달째 밀렸고 딸의 수술비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런데 손님이 몰린 순간 명자의 손끝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 끓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만 뭐해요? 라며 웅성거렸고 명자는 급히 서랍 깊숙이 낡은 신문을 숨겼습니다. 도대체 이 설거지 아주머니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69세 최명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작은 백반집 행복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좁은 원룸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 명자는 낡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명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가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명자는 익숙하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벌써 7시였어요. 명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30대 사장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우진은 명자를 힐끗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하면. 에휴, 느려도 너무 느려. 손님 오기 전에는 끝내야 한다니까요. 우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사실 식기세척기가 고장나서 손으로 다 씻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진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홀 정리를 하면서 물을 날랐어요. 그때 우진이 명자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잠깐 이리 와봐요. 사무실로 들어간 명자에게 우진은 계산기를 내밀었어요. 이번 달 월급인데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난달 것도 아직? 알아요, 알아. 근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급이 120만 원인데 벌써 2달째 밀리고 있었거든요. 딸 수진의 병원비가 급한데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그럼 이번 주 안으로는 좀. 아줌마, 저도 힘들다니까요. 임대료에 재료비에 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집에서 밑반찬 좀 만들어 와요. 네. 요즘 반찬값도 만만찮거든요. 아줌마 집에서 만들어 오면 그게 인건비 아끼는 거 아니에요? 무말랭이랑 멸치볶음 정도면 되니까. 우진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월급도 못 받는 판에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집에 돌아와 마트에서 무와 멸치를 샀습니다. 통장 잔액이 또 줄어들었어요. 밤늦게까지 무말랭이를 썰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자는 매일 새벽에 밑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재료비는 명자가 자기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날마다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단골 손님 3명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 무말랭이를 집어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무슨 맛이에요? 완전 옛날 맛인데? 옆에 앉은 남자 손님도 멸치볶음을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러네. 오늘 반찬 왜 이렇게 맛있어? 사장님이 바꿨나? 세 번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반찬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우진이 싱긋 웃으며 다가갔어요. 손님들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요즘 반찬 업체를 새로 알아봤거든요. 잘 골라서 시킨 거예요. 명자는 설거지통 앞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기가 밤새 만든 반찬인데 하지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았어요. 우진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줌마, 물 좀 더 날라요. 빨리. 네, 사장님. 명자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우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된장이 떨어졌네. 우진이 홀로 뛰어나왔어요. 아줌마, 된장 사러 급하게 다녀올게요. 10분이면 돼요. 손님들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요. 네. 근데 사장님, 주문이. 그냥 기다리라니까요. 우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명자는 난처했어요. 손님들이 벌써 주문하고 5분쯤 지났거든요. 우진이 다녀올 10분까지 합치면 적어도 15분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한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밥 하나 먹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행히 된장과 채소는 있었어요. 명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호박을 써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파를 채 썰고 두부를 깍둑 썰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옆에서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볶는 타이밍, 고추장을 넣는 순서, 불 조절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명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손님들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거 맛이 완전 다른데요? 옆 테이블 손님도 제육볶음을 먹더니 놀란 얼굴이 됐습니다. 대박, 이게 무슨 맛이에요? 여기서 이런 맛 처음인데? 진짜요? 사장님이 실력이 늘었나 봐요. 아니면 새로 누가 들어왔나?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맛있게 먹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설거지통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했더니 손끝이 떨렸거든요. 얼마 후 우진이 재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홀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다들 먹고 있네? 계산대에 있던 손님이 우진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된장찌개가 완전 예술이던데요? 네. 아, 그래요? 우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주방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렇다고 함부로 주방 들어가면 어떡해요. 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제가 요리한 건지 아줌마가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절대 주방 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네, 죄송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서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이번 달 안에 입원비 200만 원 안 내면 퇴원시킨대. 명자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급히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3만 원. 밑반찬 재료 사느라 더 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200만 원을 구하지? 우진한테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오늘 주방 들어간 것 때문에 화났는데.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하얗게 바랜 청와대 주방복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방복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가 부스러질 듯 낡아 있었어요. 1985년 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또렷했습니다. 최명자 주방장, 청와대 최연소 책임자 발탁. 흑백 사진 속 젊은 명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9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그때 명자는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자는 신문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천천히 불을 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밀린 월급은 여전히 받지 못했고 딸 수진의 입원비 200만 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였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넘으면 저녁 손님이 오기 전까지는 한산했거든요. 우진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은행 좀 다녀올게요. 10분이면 될 거예요.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우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나갔어요. 명자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빈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된장찌개 백반 하나 주세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없는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10분이면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야 하나? 저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곧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기다릴게요. 남자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안심하고 다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우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5분째였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죄송합니다. 곧 오실 거예요. 명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방 들어갔다고 우진에게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손님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괜찮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는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칼을 잡고 호박을 썰었습니다. 파를 채 썰고 두부를 깍둑 썰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옆에서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요리가 완성됐어요. 명자는 남자에게 음식을 내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된장찌개 백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명자는 설거지통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국물을 삼키더니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번엔 제육볶음을 집어먹었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명자의 뒷모습을, 그 손놀림을, 그 자세를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맛은 분명했어요. 남자는 다시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40년 전 그 맛이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명자 선생님 아니십니까? 명자는 설거지 물을 멈췄어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명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남자는 확신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자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이 된장찌개 맛은 40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 손맛입니다.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정말 모르는 분인데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박성훈입니다. 4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선생님 밑에 있던 막내 보조였습니다. 명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성훈 40년 전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성훈이가 맞니? 그리고 화들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돌아온 거예요. 아, 손님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은행 업무가 좀 오래 걸려서. 우진은 인사를 하다가 테이블 위 음식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이 다가오며 명자를 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아줌마, 또 주방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주방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성우는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우진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성우는 밖으로 나가기 전 명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짓으로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우진은 명자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다음부터는 정말로 주방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명자는 다시 설거지통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 명자는 앞치마를 벗고 식당을 나왔어요. 식당 앞 작은 공원 벤치에는 성훈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명자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셨습니까, 선생님? 추우실 텐데. 성훈은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 2잔 중 하나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 명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성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40년이 넘었구나.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성우는 명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여기서?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보다시피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성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청와대를 그만두신 후로 소식이 끊겨 저희 다들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실력 좋으신 분이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애가 아파서 병원비 벌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성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 어쩌겠니. 그보다 성운이 넌 어떻게 지냈어? 요리는 계속했고. 네, 선생님. 선생님께 배운 걸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더블루 키친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명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성우는 명함을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성훈아. 명자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와대 주방에서의 추억들, 함께 일하던 동료들 이야기.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었어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들어가야겠다.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해서. 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운도 일어나 명자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최명자님이시죠? 저 수진 씨 담당 간호사인데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명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명자는 버스에서 급히 내렸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아니에요, 서 있을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신경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하반신 마비 증상이 왔어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번 달 안에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더 늦으면 전신마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천만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천만 원이요? 네. 고난도 신경수술이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머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6천만 원 통장에는 겨우 43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 딸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안정 중이라 면회가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명자는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자를 힐끗힐끗 봤지만 명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명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천만 원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명자는 주머니에서 성운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성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성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운아, 나야. 선생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명자는 목이 메었어요. 성운아, 혹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데요? 딸애가 갑자기 쓰러졌어.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해서. 전화 너머로 성운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식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맙다, 성운아. 천만에요,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천만 원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명자는 평소처럼 일찍 식당에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침 9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성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옆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인상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운이 인사했어요. 명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성운아, 왔구나. 선생님, 제가 아는 한지수 PD예요. 오늘 아침 일찍 연락드렸던 분이에요. 지수가 명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CKB 방송국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한지수 PD라고 합니다. 아, 네. 명자는 당황스러웠어요. 성운이 정말로 PD를 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명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손님도 오시고 사장님도 계시고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처 카페로 갈까요?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명자는 사무실로 가서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30분만 다녀와도 될까요? 우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네. 빨리 다녀오세요. 명자는 앞치마를 벗고 성운, 지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지수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운 씨한테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40년 전 청와대 주방장이셨다고요. 명자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 잊혀졌죠. 아닙니다. 지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가 지금 전설의 셰프를 찾습니다. 특집을 준비 중이에요. 과거에 놀라운 실력을 가졌지만 어떤 이유로 요리를 그만두신 분들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저희가 찾던 분이세요. 출연료는 800만 원입니다. 촬영은 이틀 정도 걸리고 선생님께서 예전처럼 요리하시는 모습을 담고 싶어요.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800만 원, 6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성운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어제 그 된장찌개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손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 씨가 오늘 아침 일찍 저한테 연락해서 식당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제 만드신 음식을 똑같이 재현해서 보여줬어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레시피 기억해서 똑같이 만들어 봤거든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 맛을 낸 분이 지금 설거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히 방송 출연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실은 딸애가 수술이 급해요. 큰 수술인데 비용이.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촬영 들어갈 수 있어요. 출연료는 계약하시면 바로 성금으로 400만 원 먼저 드릴게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나머지 400만 원은 촬영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지수가 태블릿을 명자 쪽으로 돌렸어요. 먼저 사전 인터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청와대 주방장이 되셨고 왜 그만두셨는지. 시청자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공감해야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거든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살리려면 알겠어요. 할게요.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바로 간단한 인터뷰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녹음기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서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지수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우는 명자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명자는 먼 옛날을 떠올렸어요. 23살 때였어요. 서울의 큰 호텔 주방에서 보조로 시작했죠. 요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청와대에 가신 거죠? 네. 28살 때 청와대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후인 1985년에 29살에 최연소 주방장이 됐어요.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9살에 청와대 주방장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해외 귀빈들이 오시면 한식으로 대접했는데 다들 극찬하셨거든요. 한국의 맛을 이 사람에게서 느꼈다고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애가 아팠어요. 수진이가 4살 때였어요. 희귀 신경질환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치료해야 하고 30살 넘기기 어렵다고.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훈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빚을 지고 도망갔어요. 저랑 수진이를 두고. 명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청와대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공장, 식당, 청소 돈 되는 일은 다 했어요. 딸분은 지금 어떠세요? 기적이에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30살 못 넘긴다고 했는데 벌써 그 나이를 훨씬 넘겼어요. 명자는 가까스로 웃었어요. 근데 이제 큰 수술이 필요하대요. 안 하면 전신마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딸분 꼭 나으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수는 녹음을 멈추고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숨길 것도 없어요.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할게요. 여기 출연료, 촬영 일정, 초상권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명자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출연료 800만 원, 성금 400만 원, 촬영 일정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명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최명자.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금은 오늘 오후에 선생님 계좌로 입금할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명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지수는 바로 휴대폰으로 메모했습니다. 촬영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구체적인 촬영 계획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어떤 요리 가장 자신 있으세요? 된장찌개요. 그리고 궁중 떡갈비. 성훈이 눈을 반짝였어요. 맞아요. 선생님, 궁중 떡갈비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도 아직도 그 맛을 못 잊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촬영 때 그 2가지 요리 부탁드릴게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식당 앞에 도착하자 명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디님. 성훈아, 너도. 천만에요,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 지수와 성훈이 떠나고 명자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30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45분 걸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명자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400만 원이면 당장 급한 입원비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까지 합치면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완료. 400만 원. 한지수. 명자는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4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통장 잔액이 443만 원이 됐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이 담당 간호사님이세요? 저 최명자인데요. 입원비 200만 원 오늘 입금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는 바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밀린 입원비를 드디어 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수술비 6천만 원. 지금 가진 돈은 243만 원. 방송 출연료 나머지 400만 원을 받아도 643만 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칼을 잡는구나. 손에 힘이 없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청와대 주방복과 1985년 신문 스크랩. 청와대 최연소 여성 주방장 최명자 씨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명자는 신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빛나던 29살. 이제 69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명자는 청와대 주방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탁해서 다림질까지 깨끗이 해둔 옷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지만 버릴 수 없었던 옷. 다시 입게 될 줄 몰랐네. 명자는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촬영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주방에 서는 거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명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청와대 주방복을 꺼냈습니다. 하얀 주방복을 펼쳐들었어요. 40년 동안 정성껏 보관해온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펴서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주방복을 입으니 달라 보였어요. 69살 할머니가 아니라 29살 주방장 최명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손은 기억하고 있어. 아침 8시 명자는 택시를 타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였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스튜디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선생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은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조명이 가득했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가운데 최신식 주방 세트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형 가스레인지, 각종 조리 도구들. 명자는 40년 전 청와대 주방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객석을 봤어요.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한식 전문가라고 지수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성훈이 보였어요. 성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명자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궁중 떡갈비와 된장찌개 2가지 요리 부탁드려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알겠어요. 조리대 위에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신선한 한우 안심, 배, 양파, 마늘, 생강, 된장찌개용 멸치, 다시마, 된장, 호박, 두부. 40년 만에 보는 최상급 재료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재료를 만져봤어요. 한우의 결을 확인하고 된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좋은 재료였어요. 준비되셨으면 신호 주세요. 지수가 카메라 옆에서 말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2, 1큐. 명자는 칼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진정해. 할 수 있어.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도마에 댔어요.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똑똑똑.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손끝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팔을 곧게 채 썰었어요. 생강, 마늘도 다졌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조용한 스튜디오에 울렸어요. 한우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로 결을 확인했어요. 고기를 얇게 저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지기 시작했어요. 칼을 양손으로 잡고 고기를 다졌습니다. 곱게, 아주 곱게. 청와대 주방에서 배운 그대로였어요. 10분쯤 다지자 고기가 곱게 갈렸습니다. 명자는 큰 볼에 다진 고기를 담았어요. 배를 갈아서 즙을 냈습니다.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생강을 넣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주무르면서 양념이 배어들게 했어요. 힘을 주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20분 동안 계속 치댔어요. 카메라가 명자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확하고 리듬감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명자는 치댄 고기를 떼어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타원형으로 빚었어요. 두께는 정확히 1cm, 청와대 규격 그대로였습니다. 6개를 빚었어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두께도 일정했어요. 팬을 달궜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떡갈비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간장과 참기름, 고기가 어우러진 냄새였습니다. 객석에서 한 심사위원이 코를 벌름거렸어요. 이 냄새 뭔가 다른데요? 맞아요. 요즘 떡갈비 냄새랑 달라요. 다른 심사위원이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떡갈비를 뒤집었어요.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앞면이 황금빛으로 익어 있었어요. 떡갈비를 굽는 동안 옆 가스레인지에서 된장찌개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어요.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했어요. 센 불로 끓이다가 다시마를 건져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육수가 쓴맛이 나거든요. 멸치는 10분 더 끓였어요. 멸치를 건져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된장을 체에 걸으며 풀었어요. 덩어리가 없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호박을 썰었어요. 두께 5mm로 일정하게 썰었습니다. 두부도 깍둑 썰었어요. 양파, 청양고추, 대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불을 줄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정도로 맞췄습니다. 너무 세게 끓이면 된장 향이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깊은 맛이 안 나요. 명자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맛을 봤습니다. 부족한 간을 맞췄어요. 떡갈비가 다 익었습니다.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어요. 상추, 깻잎을 곁들였습니다. 된장찌개도 완성됐어요. 뚝배기에 담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스태프들도 박수를 쳤어요. 명자는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명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떡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떴어요. 떡갈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삼켰어요.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번엔 건더기를 함께 떠먹었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떡갈비와 된장찌개를 번갈아 먹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어요.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1980년대 청와대 정통 조리법입니다. 명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조리법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떡갈비에 고기 다지는 방법, 양념 비율, 굽는 온도, 모든 게 정확합니다. 이건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조리법이에요. 두 번째 심사위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이, 이 향 요즘 식당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어요. 목이 메었어요. 육수 내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지금은 다시다를 쓰거나 간편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성이 다릅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한식을 연구했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보여주셔서 객석의 성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명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칼을 놓았던 순간부터 설거지를 하던 시간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전설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명자는 주방복을 벗었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봉투를 건넸어요. 선생님, 나머지 출연료 400만 원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PD님. 명자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아직 6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방송이 나갔어요. 명자는 집에서 혼자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신이 나왔어요. 칼을 잡고 요리하는 모습, 심사위원들의 눈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명자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명자 선생님이세요? 저희 조선일보 사회부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아, 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어요. 선생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 저녁 뉴스 출연 가능하신가요? 저기 생각 좀 해보고 또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신라호텔 한식당입니다. 총주방장 제안드립니다. 연봉 협의 가능합니다. 네, 총주방장이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희 식당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문료 월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연락드립니다. 한식 메뉴 개발 좀. KBS 아침마당 출연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전화 알림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 식당 앞에 도착했는데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명자를 보자 우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는 놀랐어요.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TV 봤어요.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청와대 전설의 셰프라고. 우진은 고개를 조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사과는 됐고요. 밀린 월급 240만 원만 주세요. 급해서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제안 전화였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수진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진은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240만 원만 꺼내지 않았어요. 100만 원을 더 꺼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나왔어요. 여기 밀린 월급 240만 원이고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위로금으로 100만 원 더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340만 원. 고맙습니다, 사장님.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원래 통장 잔고 43만 원의 출연료 800만 원, 입원비를 내고 남은 돈이 643만 원. 그리고 오늘 받은 월급 240만 원, 위로금 100만 원까지 340만 원.
통장 잔액은 983만 원이 됐습니다. 수술비 6천만 원. 아직 멀었어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명자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훈아, 어쩐 일이니? 성훈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훈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옛날 청와대 동료들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다들 방송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도.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 식당 수익금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성훈아.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돈을.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훈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옛 제자들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연락했거든요. 뭐? 다들 선생님을 돕고 싶어 해요. 기다려주세요. 성훈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명자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성훈이 준 돈을 은행에 입금했어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이틀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자가 문을 열자 6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철수야?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4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제자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성훈이한테 연락받고 달려왔어요. 철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 지금 특급 호텔 주방장 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철수야, 넌 원래 실력이 좋았잖아. 아닙니다. 선생님이 칼 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철수가 봉투를 명자 손에 쥐어줬어요. 1,000만 원입니다. 형편껏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세요. 1,000만 원? 이렇게 큰 돈을. 철수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갚으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40년 전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도 울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5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미경이에요. 미경이? 네, 선생님. 방송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경은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였습니다. 전국에 식당 20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훈 오빠가 연락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렇게까지. 선생님, 제가 처음 칼 잡았을 때 기억나세요? 손을 다쳐서 울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리사는 손이 생명이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며 약 발라주셨잖아요. 미경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걸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50대 여자 정수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리학원 원장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항상 선생님 이야기 해줬어요. 수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700만 원이었어요. 성훈 오빠 덕분에 연락받았어요. 제 형편껏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며칠 후 마지막 제자가 찾아왔어요. 60대 남자 한영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전통주 양조장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식엔 한국 술이 어울린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양조장 차렸어요. 성훈이가 모두에게 연락했더라고요. 형편껏 모았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영식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명자는 거실 테이블에 봉투들을 펼쳐놓았어요. 성훈 500만 원, 철수 1000만 원, 미경 800만 원, 수진 700만 원, 영식 500만 원, 총 3,500만 원이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통장에 있던 983만 원과 합치면 4,483만 원, 6천만 원까지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자가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한지수 PD예요. 아, PD님. 무슨 일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대박 났어요.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방송국에서 2부 제작 확정했어요. 2부요? 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제자들과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출연료는 1,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급하시죠? 제가 방송국이랑 협의해서 선지급 가능하게 했어요. 선지급이요? 네. 1,000만 원 먼저 드릴 수 있어요. 내일 계약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483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면 5,483만 원. 6천만 원까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다 왔어요. 명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거의 다 왔어.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살려줄게. 그날 밤 명자는 제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최명자. 한참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문자 받았어요. 다들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명자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명자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명자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간다. 거의 다 됐어.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선생님, 계약서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바로 성금 1,0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명자, 오늘 오후에 입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PD님.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5,483만 원. 명자는 계산기를 꺼내 눌렀어요. 6천만 원에서 5,483만 원을 빼면 517만 원.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훈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약 잘하셨어요? 응, 방금 왔어. 선생님,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응, 아직이야. 조금 더 모아야 해서. 전화 너머로 성훈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성훈아, 괜찮아. 곧 모을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내일 꼭 뵈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성훈아, 이렇게 일찍. 선생님, 이거 먼저 쓰세요. 성훈이 봉투를 명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6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훈아, 내가 벌써 500만 원이나 줬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 시간이 없잖아요. 수진 씨 빨리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훈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출연료 받으시면 그때 돌려주세요. 지금은 수진 씨가 먼저예요. 성훈아. 선생님, 제발 받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이 명자를 꽉 안았어요. 선생님, 수술 꼭 잘 될 거예요. 그날 오후 명자는 은행에 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액 6,083만 원. 드디어 6천만 원이 모였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 최명자인데요. 수술비 준비됐어요.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가능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수술이야. 수진아, 조금만 더 버텨줘.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어요. 수진은 이미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명자를 불렀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엄마 깨어나면 엄마 볼 수 있겠지? 당연하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수진아, 힘내. 엄마가 여기 있어. 간호사들이 수진을 수술실로 옮겼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명자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명자는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2시간, 3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 여닫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4시간째 명자는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손을 씻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5시간째 간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불만 보였어요. 6시간, 7시간 명자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제발 아무 탈 없이 끝나게 해주세요. 명자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8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성공했어. 수술이 성공했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 후라 깨어나는데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엔 최소 6개월 필요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어요.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살았어. 수진이가 살았어. 명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명자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면회 가능합니다. 명자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잘했어. 수술 잘 끝났어. 수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사흘 수진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명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힘들어. 깨어나줘. 제발.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가 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뭔가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명자는 숨을 멈췄어요. 혹시 착각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또 움직였어요. 수진의 손가락이 명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명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수진이 명자를 봤습니다. 엄마, 수진아, 깨어났구나. 명자는 딸을 꽉 안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렸어. 응, 엄마가 계속 옆에 있었어. 무서웠어. 어둠 속에서 엄마 목소리만 들렸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가 딸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사실 나 중학생 때 우연히 엄마 옛날 신문 스크랩 봤어. 명자는 손을 멈췄어요. 뭐? 엄마가 청와대 요리사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모른 척 했던 거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고 싶었어. 근데 말하면 엄마가 내가 없었으면 나도 성공했을 텐데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 수진아.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내가 엄마 인생 망친 건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청와대 주방장이었는데 나 때문에 다 포기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명자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 너는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명자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엄마한텐 최고의 성공이야. 청와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웃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그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해. 엄마. 두 모녀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명자는 딸을 안은 채 생각했어요. 40년이 걸렸지만 여기까지 왔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 명자의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병실에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수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수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2부 촬영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언제든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명자는 2부 촬영을 시작했어요. 제자들과의 재회 이야기, 그리고 수진이 회복하는 모습. 카메라가 명자의 삶을 담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 촬영이 진행됐어요. 촬영이 끝날 무렵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MBC 명자는 하나하나 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요리를 시작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히 다시 칼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딸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먼저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훈이 병원으로 명자를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식당 고문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은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훈아, 고맙지만 아직은 딸 곁에 있고 싶어. 선생님, 수진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해. 미안하구나. 성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일주일에 2번만 젊은 요리사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해보라고? 네. 전통 한식 강의요. 시간은 선생님 편하신 대로 정하시면 돼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훈과 약속한 날, 명자는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성훈의 식당 주방에 젊은 요리사 10명이 모였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명자입니다. 명자가 인사했습니다. 요리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배워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된장찌개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명자는 멸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야 해요. 그래야 육수가 깔끔합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명자의 손을 빤히 봤어요. 칼을 잡지 않고 손으로 정확하게 머리를 떼어냈습니다. 다시마는 끓기 직전에 건져내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명자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40년 전 청와대 주방에서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 요리사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된장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집에서 담근 재래식 된장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걸 구하기 어렵죠. 그럴 땐 좋은 시판 된장을 골라야 해요. 명자는 된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이렇게 맛을 보세요. 짜기만 한 게 아니라 구수한 맛이 나야 합니다. 발효가 잘 된 거예요. 요리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요리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명자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진을 만났어요. 우진도 수진을 보러 왔던 거였습니다. 선생님, 우진이 명자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제가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명자는 놀랐어요. 요리를요? 네. 선생님 방송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식당을 하면서 정작 요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우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어요? 명자는 우진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제 강의에 같이 참여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우진은 명자의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요리사들보다 서툴렀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요. 우진이 강의에 처음 참여한 날 멸치 손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자가 우진의 손을 잡고 직접 보여줬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잡고 살짝만 힘을 줘서 떼어내야 해요. 아, 이렇게요? 그래요. 잘하네요. 우진은 진땀을 흘리며 멸치를 손질했어요. 다른 요리사들은 이미 끝냈지만 우진은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명자는 우진 옆에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우진이 명자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못하죠? 아니에요. 처음 치고 잘했어요. 정말요? 그럼요. 다음엔 더 잘하실 거예요. 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병원에 가서 수진을 지켜봤어요. 엄마, 오늘은 앉기 연습했어. 그래, 잘했네. 근데 너무 어지러워. 괜찮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한 달쯤 지나자 수진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어요. 명자는 수진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바람이 시원해. 그래. 봄이 왔어. 엄마, 나 곧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곧 걸을 수 있어. 수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2달이 지나자 수지는 물리치료실에서 평행봉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수진이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명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달째 수지는 보조기를 차고 몇 걸음 걸었어요. 엄마, 봤어? 응, 잘했어.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리치료사가 명자를 불렀어요. 어머님, 오늘 수진 씨가 혼자 걸어볼 거예요. 정말요? 네. 한번 해볼게요. 명자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리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보조기도 휠체어도 없이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어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 웃으며 명자에게 걸어왔습니다. 명자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와. 수진은 10걸음쯤 걸어서 명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걸었어.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명자는 딸을 꽉 안고 울었어요. 치료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와 수지는 병원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명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어요. 엄마, 손 놓아도 돼. 아니야. 엄마가 잡고 있을게. 엄마, 그냥 잡고 있자. 엄마가 좋아서 그래. 2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최명자 선생님 되시죠? 저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김정수 사무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 저희가 지금 사라져가는 궁중 음식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선생님께서 1980년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절 조리법을 아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렇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국가무형문화재요? 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리법과 기술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심사 절차가 있겠지만 저희는 선생님을 강력히 추천할 예정입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칼을 놓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수진을 안고 청와대를 나오던 날. 그날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명자는 수진의 병실로 갔어요. 수진이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명자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 무슨 제안? 명자는 문화재청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대박이잖아. 그런데 뭐? 내가 아직 회복 중인데 엄마가 그런 일을 해도 될까 싶어서. 수진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해. 당연히 해야지. 수진아, 엄마는 40년 동안 나 때문에 참았잖아.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수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걸을 수 있어. 괜찮아. 엄마, 꿈 이루러 가. 명자는 딸을 꽉 안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엄마도 나한테 행복이야. 그날 저녁 명자는 문화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수 사무관님, 최명자입니다. 아,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꽃이 피고 있었어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봄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문화재청 궁중음식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매주 3번 문화재청 연구실에서 옛 조리법을 재현했습니다. 신선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명자는 젊은 연구원들 앞에서 시연했어요. 고기, 채소, 버섯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해요. 그게 궁중 음식이에요. 연구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연구실로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수진아 왔어? 엄마, 내가 도와줄까? 재료 준비라도. 명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도와주면 좋지. 그날부터 수진은 명자를 도왔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연구원들과 소통했어요. 수진 씨가 오니까 훨씬 효율적이네요. 연구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기뻐요. 몇 달 후였습니다. 성훈이 명자를 찾아왔어요. 옛 제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철수, 미경, 수진, 영식 모두 모였어요. 선생님,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가 함께 작은 한식 문화관을 열고 싶어요. 이름은 명자의 부엌으로요.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문화관?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전통 한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희귀병 환자 치료비 지원에 쓰려고 해요. 영식이 말했어요.
선생님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선생님, 허락해 주시겠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좋아. 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석 달 후, 명자의 부엌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촌의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화분이 가득했고, 주방에는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지수 PD도 왔고 우진도 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꿈꾸지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자는 깊게 인사했어요. 그날부터 명자의 부엌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마다 전통 한식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명자는 직접 강의했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떡은 손으로 정성껏 빚어야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진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3년 동안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요, 천천히 배우세요. 우진은 매일 명자의 부엌에 와서 명자를 도왔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우진 씨, 멸치 손질 많이 늘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웃었어요. 1년 동안 매일 했더니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문화관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최명자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20년 전에 아들 병원비 때문에 요리를 그만뒀어요. 명자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50살인데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명자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69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여자가 울었어요. 명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같이 해봐요. 여자는 명자를 꽉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명자와 수지는 명자의 부엌 작은 주방에서 떡을 빚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떡을 빚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수진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해? 명자는 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명자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70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구나. 수진도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 고맙다, 수진아. 엄마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떡을 빚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반죽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칼을 놓았던 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은 살아있고 다시 요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어요. 늦게 피었지만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떡 지는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엄마, 다음엔 뭐 만들까? 명자는 웃었습니다. 글쎄,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줄게. 그럼 송편 만들자. 엄마가 만든 송편이 제일 맛있어. 그래, 송편 만들자.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어요. 봄이었습니다. 명자의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70년 만에 찾아온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명자는 딸과 함께 떡을 빚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이거 맞게 한 거예요? 네, 잘했어요. 조금만 더 치대면 돼요. 와, 정말요? 사람들이 요리를 배우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였구나. 명자는 반죽을 빚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명자는 창밖의 벚꽃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방에 핀 늦은 꽃. 그것이 바로 명자였습니다. 오늘 꽃길 하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웁니다.